트위톡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트위온의 디브님께서 IT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 궁금합니다. 이경배님께서 디지털과 IT 부문의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더 성장할지 아니면 위축될지 궁금합니다. 같은 질문을 남겨주셔서 IT와 디지털의 미래 전망에 관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IT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디지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통계 자료를 토대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가? 둘째,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 및 활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셋째, 디지털은 상거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넷째, 디지털은 금융거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다섯째, 인구 구조의 변화는 디지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본 영상을 통해 디지털화 현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간단한 퀴즈를 풀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퀴즈 문제를 모두 맞추신 분 중에서 선착순 10명에게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소셜 리서치 회사인 위아소셜과 후슈터가 공동으로 발간한 디지털 2021 글로벌 오버뷰 리포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기준 전 세계 인구는 78억 3천명입니다. 그 중에서 모바일 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52억 2천명, 인터넷 사용자는 46억 6천명,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42억 명입니다. 모바일 폰은 66.6%가, 인터넷은 59.5%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53.6%입니다.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디지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여 전 세계 인구는 1% 늘었습니다. 반면에 모바일 사용자는 1.8%, 인터넷 사용자는 7.3%,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13.2%가 증가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자 수는 1년 동안 4억 9천만 명이 늘었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디지털은 이미 세상의 반 이상에 퍼져 있고 또한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디지털 기업들은 고객 시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16세에서 64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에 인터넷을 6시간 54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하루에 10시간 56분의 인터넷 사용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5시간 37분으로 세계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은 잠자는 시간 다음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인터넷은 일상생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을까요? 16세에서 64세 인구 중에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한 사람의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은 76.8%였고 우리나라는 79.7%였습니다. 세계를 기준으로는 4명 중에서 3명, 우리나라의 경우는 5명 중 4명이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의류, 화장품, 여행상품, 장난감, 취미용품, 전자제품, 음식, 가구, 비디오 게임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 상거래의 메인 채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자상거래로 얼마나 살까요? ARPU라는 지표로 조사했습니다. 사용자당 평균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2020년 1년 동안 ARPU 전세계 평균은 703달러, 약 80만원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달러, 약 221만원으로 세계 1위 수준입니다. GDP와 비교해보면 세계 평균은 6.1%, 우리나라는 6.3%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전자상거래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상거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금융거래를 얼마나 할까요? 국가마다 금융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매월 한 번 이상 금융 앱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은 38.7%, 우리나라는 53.8%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2019년 인터넷 채널 점유율은 59%였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거래는 아직까지 디지털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2016년 23억 1천명에서 2021년 1월 42억 명으로 5년 동안 거의 배로 늘었습니다. 인구 대비 소셜미디어 사용자 비율은 글로벌 평균 53.6%입니다. 우리나라는 89.3%로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소셜미디어 서비스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위챗, 틱톡 등 미국과 중국 회사들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페이스북의 삼성 페이지는 팔로워가 1억 6천만 명으로 인기도 면에서 세계 2위입니다. 핑크퐁의 아기상어 영상은 조회수 79억 회로 지금까지 유튜브에 게재된 모든 영상 중에서 세계 1위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소통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활용은 어느 수준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20년 3월에 발간한 보고서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9년에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2천만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 중에서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는 가구는 1,900만 90만 9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99.7%가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 방법은 와이파이, 모바일 인터넷, 유선 인터넷, 이동형 무선 인터넷 공유기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가구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9년 7월 우리나라의 만 3세 이상 인구는 5,500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은 4,635만 3천 명으로 전체의 91.8%입니다. 전년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3세에서 9세까지 그룹에서도 인터넷 이용률은 91.2%였습니다. 70세 이상 그룹이 38.9%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 결과로 보면 노년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93.9%가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들은 일주에 평균 17.4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주를 7일로 계산하면 하루 평균 2.48시간 정도가 됩니다. 앞에서 소개한 디지털 2021 글로벌 오버뷰 리포트에서는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들은 하루 5시간 37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정보화진흥원의 조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조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매일 2시간 30분 이상 이용하고 있어서 이미 인터넷이 사람들의 생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 방법은 PC와 모바일 기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가구당 컴퓨터 보유 비율은 2015년 77.1%에서 2019년 71.7%로 5.4%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구당 스마트폰 보유 비율은 2015년 86.4%에서 94.9%로 8.5% 증가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SNS 등 모두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비율이 크게 우세합니다. 지금은 인터넷 이용에서 모바일 기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청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에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쇼핑이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소매 판매액은 2017년 440조 원에서 2020년 475조 원으로 연평균 2.59%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91.3조 원에서 161.1조 원으로 연평균 20.85% 증가했습니다. 모바일 거래액은 52.3조 원에서 108.7조 원으로 연평균 27.63% 증가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전체 소매 판매액의 33.9%가 온라인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고 온라인 거래의 67.5%는 모바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오프라인 거래의 비중이 큽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 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모바일 거래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현황과 실사점 보고서를 2019년에 발간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는 국내 거래는 물론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도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 무역 규모는 연평균 2.6% 증가한 반면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30.5% 증가했습니다. 내수와 무역을 포함한 전체 전자상거래의 전 세계 성장률은 18.1%라고 합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이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는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산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데이터를 정리해봤습니다. 인터넷 뱅킹 등록 고객 수는 2020년 6월 말 1억 6,500만 명입니다. 모바일 뱅킹 등록 고객 수는 1억 2,8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5천만 명으로 가정하면 1인당 3개 이상 인터넷 뱅킹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셈입니다. 인터넷 뱅킹 등록 고객 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9.12% 증가해 왔습니다. 모바일 뱅킹은 동기간 동안 연평균 15.57% 증가했습니다. 고객을 기준으로 볼 때 인터넷 뱅킹은 포화된 상태이며 모바일 뱅킹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인터넷 뱅킹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2억 800만 건, 모바일 뱅킹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1억 2,600만 건입니다. 인터넷 뱅킹은 PC를 이용하는 경우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모바일 뱅킹은 인터넷 뱅킹의 부분입니다. 2016년까지 인터넷 뱅킹은 연평균 21.69%, 모바일 뱅킹은 22.3%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에 오픈뱅킹의 증권사와 저축은행이 참여했습니다. 2021년 8월부터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화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이용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고객은 어떤 채널을 많이 이용하고 있을까요? 금융 서비스를 받는 채널은 영업점 창구, CD, ATM 등 자동화 기기, 전화를 이용한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등으로 구분됩니다. 입출금과 자금이체 서비스 이용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2020년 6월 기준으로 인터넷 뱅킹이 6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중은 2016년 41.1%에서 23.2%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에 자동화 기기, 텔레뱅킹, 창구 등은 모두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인터넷이 뱅킹 서비스의 메인 채널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상거래, 뱅킹 등의 관점에서 디지털화 현상을 알아봤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대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는 인구 구성의 변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5,200만 명 정도입니다. 디지털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면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유목민, 디지털 이주민, 디지털 외계인 등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디지털 원주민은 1995년 이후 출생자, 디지털 유목민은 1980년부터 1994년 사이 출생자로 분류합니다.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유목민은 디지털 서비스를 능숙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서비스보다 디지털 서비스를 더 선호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2019년의 디지털 선호 인구는 2,3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5.1%에 달합니다. 연도가 바뀌면 디지털 선호 인구의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선호 인구의 증가는 디지털 서비스 확산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이용 실태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스마트폰 이용률을 보면 50대까지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지금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인구의 비중이 더 커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09년과 2019년 수치를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의 40대는 2019년에는 50대로 같은 집단입니다. 이들은 2009년에는 84.3%가 인터넷을 이용했다는데
2019년에는 99.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동일 세대에서 15% 상승했습니다. 2019년의 60대 인터넷 이용률은 89.1%이지만 10년 후 6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99%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거의 전 세대의 인구가 인터넷을 활용하게 될 것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T와 디지털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통계 데이터를 알아봤습니다. 세 가지 결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재도 인터넷과 디지털은 상거래와 금융, 소셜미디어에서 대세입니다. 그리고 모바일의 비중이 보다 상승할 것입니다. 둘째, 인터넷 선호 인구의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디지털화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은 디지털 수요와 맞물려서 세상은 더욱 디지털화될 것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퀴즈 정답을 모두 맞추신 분 중 선착순 10명에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퀴즈를 풀 수 있는 링크는 본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PC, 모바일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